반갑습니다.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우리 앞서 영상에 그 2020년도 정기 가정간호 전문대학원 모집 요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는 그 학업 계획서랑 면접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영상에 이제 가정간호 전문대학원 면접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일단 필요하신 부분은 일단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일단 서류 심사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죠. 학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대학원도 있고 이제 요구하지 않는 대학원도 물론 있죠. 서류 심사에는 물론 스펙도 물론 들어가는 거죠. 성적은 저 같은 경우에 4.0 정도 되었는데 너무 성적이 낮다 이제 이런 분들은 서류 심사에서 조금 불리하게 되겠죠. 학업 계획서가 이제 뭐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쓰고 싶은 논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거거든요. 석사나 박사 코스 같은 경우에 논문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학업 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대전대학교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 지원을 했을 때 학업 계획서를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소개가 있는데 학업 계획서를 사실은 쓰든 쓰지 않던 간에 면접에 들어가면 자기소개서를 한다는 거 거의 루틴인 거죠.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내가 뭐 이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이런 되게 뻔한 거를 적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간호대를 나와가지고 어떠한 병원을 거쳤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인드를 가진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의 간호사로서의 나의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되게 어필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3차 병원의 경력은 되게 짧고요. 요양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 경력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하나 스펙이 화려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데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필을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사실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무엇을 강조할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수간호사를 저는 되게 30대 아마 중후반부터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겠죠, 그죠?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멤버와 조직을 이제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대처하는 그런 대응 방법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년 동안 수간호사를 하면서 많이 습득을 했을 거잖아, 그죠? 그래 이제 습득을 되게 많이 했고 가정 전문간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수간호사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러한 기술과 이제 의사소통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의 장점을 되게 많이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학원 과정 자체가 이제 관리자, 뭐 연구자, 뭐 상급간호를 하는 사람, 리더, 뭐 이런 인재를 사실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간호사를 하면서 내가 이끌어온 조직 관리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잘 통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나의 강점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되게 누구나 되게 뻔하게 이야기하는 뭐 자기소개 그런 거로는 되게 이제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만이 이제 독특하게 이제 나를 강하게 이제 교수님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건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업계획서 안에 보니까 진학 동기라는 칸이 있었는데 왜 가정전문간호대학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왜 우리 대학원을 진학을 했냐 뭐 그런 거는 사실 면접 질문에 들어가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을 하면서 가정전문간호대학원을 택하게 된 어느 이제 동기라든지 연결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보호자들을 상대로 히스토리를 하는데 왜 집에서 이제 방문간호사를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케어를 받았는데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되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이제 온다는 것을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으니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거든요. 사각지대라고 어쩌면 볼 수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에 방문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대체 어떠한 일인 것인가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길래 환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방문간호사를 내가 한번 직접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문간호사를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 3개월 정도 해봤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랑 다르게 가정이란 공간에 가서 이제 환자를 케어하고
보호자에게 교육을 하는 그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경험을 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만성질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이 충분하게 이제 활용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정전문 간호대학원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저는 썼고, 이제 면접에서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었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라는 글안이 있거든요. 보면은 제가 그때 적었는 거는 가정간호센터를 이제 오픈하고 싶다. 뭐 그런 걸 적었는데, 가정간호센터라는 것은 가정전문간호사 한 개인이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면접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가정전문간호사 개인에게는 개방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안에 속해 있는 가정간호센터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에 가정간호 이제 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이제 일을 하면서 후배를 이제 양성을 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전문간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만 교수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교수로서 이제 내가 이제 꿈을 발휘를 하고 싶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쟁률이 이제 덜 치열한 전문간호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연구계획이라는 칸이 있어요. 미래의 연구계획이란 거는 내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쓰고 싶은 논문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전대학교나 남서울대학교나 똑같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석사나 박사라는 코스 자체가 내게 연구, 논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내가 대학원에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할 때는 내가 이제 어떠한 논문을 앞으로 써야지라는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의외로 되게 많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편마비 환자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됐는데, 편마비 환자의 일상생활 개선에 대해서 고심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대로 세팅해 주냐 세팅해 주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환자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도 고민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접에 가서도 이제 그런 논문 주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획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제 아웃라인 잡기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RISS라고 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논문들을 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무를 하면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논문이 되게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한번 좀 셀렉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면접이죠. 그죠? 되게 수많은 이제 지원자 중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면접자의 눈에 확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되게 성적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테고, 면접에서 사실 되게 많이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원자 중에서 내가 한눈에 쏙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신감 있게 나 좀 뽑아주세요. 어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원에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잘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뒀다. 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으면은 지원하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를 스스로가 자꾸 만들 것 같아가지고 백수로 아예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원을 위해서 백수가 됐으니 나는 꼭 붙어야 된다. 그리고 백수이다 보니까 실습은 나는 무조건 이제 대학원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합격만 시켜준다면 이 먼 거리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카레이서처럼 운전해서 다닐 자신이 있다. 무조건 저를 뽑아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습 시간을 네가 다 이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 4회 3주, 주 2회 4주 그렇게 해가지고 1학기 때 실습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이제 4일을 실습을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면은 저라면은 실습을 할 때쯤에 그냥 병원 그만둘 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실제로는 그만두진 않더라도 나는 그만큼 가정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열정이 굉장히 있다.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되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면접 보는 사람은 2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랑 내가 이제 면접을 같이 들어가느냐 따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판가름의 복불복이다. 그죠?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전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면접이 좀 되게 좀 딱딱하고 약간은 조금 살벌하다. 약간 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남서울대랑 대전대 이제 두 군데 동시에 이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대학원이 이제 복수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만 느꼈을지도 몰라요. 대전대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마치 남서울대를 내가 중복 지원을 했다는 걸 눈치라도 챘다는 듯이 왜 남서울대를 지원 안 하고 대전대를 지원을 했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당황을 하게 한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집인데 왜 경기도권에 있는 두 군데 대학원을 왜 지원 안 하고 이 멀리까지 네가 지원을 했니? 카톨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스펙이 되게 화려하고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이제 수업이 있을 뿐더러 어학 점수가 있는 사람만 제출하라는 그 말은 어학 점수가 있으면 그래도 우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카톨릭대 출신은 되게 많이 조금 우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카톨릭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 내가 밀리겠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지원 안 하고 왜 이까지 지원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얘기할 말이 마땅치도 않았었어요. 영어 시험 성적이 있었으면은 우리 대학원은 지원을 안 했겠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훅 하고 이제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제 뭐 경기도 이제 서울권에서 이제 대전대까지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질문을 받을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적당한 답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을 이제 볼 때는 면접관들의 기억에 나라는 사람이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확실하게 이제 기억에 남도록 자신있게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1학기 때 이제 같이 이제 대학원에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3차 병원이라든지 뭐 되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제 본인만의 소신이 있고 발표력이 있고 본인만의 가치관이 되게 확실하고 그러시는 분들로 되게 많이 뽑지 않았나 이제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가정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요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가정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모아셔가지고 2023년에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가정전문 간호대학원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남서울대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 2023년에 이제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을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커피 한잔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